넷플 미싱 뉴 후기 사라진 사람과 개농장의 진실. 주요 인물 여형사 캣 도노반, 그 아버지 클린턴, 전 약혼자 조씨, 요가 강사 아쿠와, 조폭두목 켈리건, 개사육 농장주 타이터스, 브랜든과 엄마 데이나, 사행자 르번, 미승유의 많은 실종 사건들이 얽혀 있다. 내 과학자 리시 실종. 여행사 캣은 절친이 깔아준 데이팅 앱 멜로디 큐피드에서 매칭 상대방으로 그 사진을 보았다. 그는 몇 년 전 말없이 흔적 소멸해버린 전 약혼자였다. 진짜 그일까? 떨리는 가슴은 지멋대로 손가락은 눌렀다. 조씨, 나야. 반응무. 경찰서 벽엔 순직자들의 사진이 명예롭게 걸려있다. 캣의 아버지도 11년 전 연쇄살인마의 칼질에 당했다. 그놈은 두 건의 살인을 저지르고 클린턴 살인을 자백하였다. 그의 집에서 발견된 흉기, 두 건이든 세 건이든 말이지 그놈의 악명을 더 높인다. 캣은 왜 그놈이 하필이면 아버지를 죽였는지 그 동기를 캐고 싶었으나 면회 거절당했다. 이제 그놈은 안발기로 죽일라를 받아왔다. 마지막 도전을 하여 교도소로 차매 그놈이 뻔뻔한 바를 이실직고하도록 하는 간호사의 특별한 주사 투입 도움으로 그놈은 아버지를 죽였다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받았을 이란 고백을 들었다. 그 말은 그놈 르벤이 죽이지 않았다는 말이다. 자기 진술 번복이다. 죽기 전에 자백 철회하고 재수사 시작하자고 해도 상사가 제지하였다. 그렇다고 비밀 약물을 투입해서 나온 자백이라는 것은 강제 자백과 다름없는 증거 능력이 없다. 훌륭한 아버지이자 형사였던 그를 기억하며 넘어가는 지혜도 필요하다. 넘어가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11년 전 조폭의 뒤를 봐주던 썩은 것들이 경찰 주변에 가득했다는 정도. 캣은 모르는 척 넘어갈 수 없다. 아버지를 죽인 진범을 찾아야 한다. 추적 시작 멈추지 않는다. 엄마가 숨기는 건 당시 누구나 다 있었던 루머라는 게 아버지에게도 숨겨둔 애인이 있었다는 거. 엄마 집도 그녀 집도 검은 돈으로 구입한 범죄 물건이다. 두 모녀는 상속받아 편하게 살고는 아버지는 캣을 위해 뭐든 다 하는 슈퍼맨이자 유능하고 존경받는 형사였다. 범인을 추적하는데 아버지가 무참히 까인다. 진 아버지의 사랑을 분명히 그녀의 피에 흐르는 것을 안다. 설사 오명이 묻어나더라도 그의 애인은 누구였을까? 브랜든 청년이 엄마 데이나가 연락두절이라고 실종 수사를 요청하였다. 데이팅 앱에서 만난 남자와 여행 간다고 나갔다. 같은 조씨가 상대인가? 데이는 남편 사별 후 처음으로 데이트를 하느라 아들에게 전화하는 것을 까먹었나? 아직은 실종의 증거 없다. 잘로다 엄마 왔어. 서프라이즈 가능성도 있다. 브래드는 엄마 카드가 파크 ATM 기기에서 사용되었다고 그 영상을 요청하였다. 여행 갈 목적지와 반대 방향에서 떨어진 곳에 왜 가 있는가? 데이나의 재무담당은 어제 엄마랑 통화, 스위스 계좌에 돈을 송금하였다. 번개불에 콩구워 먹듯이 그 남자랑 계속 질주, 데이트하자마자 결혼해서 살 보금자리 마련한다. 구태여 아들 몰래 비밀 아지트 구하듯 해야 되나? 계좌 확인해보자. ATM 기계 앞에 선 여자는 데이나로 확인되었다. 데이팅한 남자는 누구인가? 사진이 가짜이듯이 신분도 가짜다. 남자는 외로운 여자들의 돈을 노리는 꽃뱀인가? 리시 계좌가 동결되어 농장에서 납치범 일당이 돈을 못 찾게 되자 두목은 처리 명령. 똘마니는 삐그덕거리는 새수레에 총 맞은 시체를 싣고서 소각장에 불 아가리로 재물을 던졌다. 시체 타오는 연기가 길쭉하게 솟은 굴뚝을 따라 정화되며 하늘로 부러진다. 이것이 몇 번째인지 세지 않는다. 아직도 창고에 넉넉히 7 물건이 고깃덩이처럼 천장에 매달려 있다. 컴퓨터질하는 다른 똘마니도 보인다. 조씨의 사진을 이용 낚시질에 바쁘다. 그러나 조씨는 그들이 만든 이름은 아니었다. 캣은 자문받은 대로 AI 텍스트 비교 조씨가 과거 애용했던 뭔가를 찾았다. 직감의 화살은 진짜 그를 가리킨다. 유로 구독자의 동계자를 추적하여 조씨의 거주지를 찾았다. 사람 찾기가 컴퓨터 켜고 구글링 몇 번으로 되는 건지도 모르지만 결국은 만날 사람이었다. 조씨로부터 직접 사라진 이유를 듣고 싶다.
있다. 또 하나 만나야 할 사람은 아버지 살인교사자인 조폭 두목이다. 두목은 진실의 전달자는 아니다. 루비는 감옥에서의 특별대우를 대가로 거짓을 했고 그런 특별대우를 마련할 수 있는 자는 몇 안 된다. 역사하면 루빈과 연결된 남은 자는 2명, 높은 자와 사라진 자. 넓은 엿장수 마음으로 캣은 거부하고 둘은 허락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유가 있다. 아버지의 숨겨진 애인은 여자가 아닌 다정스러운 남자. 남성과 여성을 성정체성을 왕복하는 데 조폭에게 발견되어 그걸 비밀로 협박을 받아 마지못해 조폭이 뒷뼈가 되었고 검은 돈을 받았을까? 그건 죽여야 할 이유가 아니다. 죽여야 할 이유 없이 돈 떨어지면 계좌 막히면 막 죽이는 납치범이 아지트인 개농자. 아직은 엄마 데이나가 살아있다. 도끼 하나 주워들고 아들에게 전화하러 조심스럽게 거처로 접근한다. 젖 먹이던 힘짜네요. 개사육장 창고 납치되어 공중에 묶인 자들 묶인 쇠사슬을 쉽게도 절단하는 신공. 엄마는 도끼 들면 전사로 변화. 마침내 아들에게 도망쳐 진화한다. 그녀보다 순간 빠르게 전화하는 납치범. 자신들의 벤으로 즉시 올 것을 요구. 아들이 납치된다. 데이나는 덮치는 똘마니 하나의 배에 도끼를 찍었다. 그리고 다시 빼어내 꽉 잡았다. 놈들이 아들을 납치했으니 도끼 든 엄마가 나서야 한다. 경찰이 벤을 추적한다. 도구쇼의 주차장에 있던 벤을 발견. 주위 기사액정을 물색. 스토킹 신고받은 농장 하나 잡았다. 죽은 똘마니 발견하니까 꼬리 자르고 전력 도망지. 이 시간 휘발유를 뿌려서 농장을 깡그리 싹 태워라. 자유를 얻은 자들과 함께 휘발유통을 든 저승사자를 가차 차단하는 엄마. 능력 더블러. 캐출동. 아들의 다리에 종싸대는 두목. 무리와 함께 탈출하는 엄마를 유인. 엄마는 도끼 들고 다시 불타는 농장 들어가 두목과 당당 정면 대결. 총과 도끼의 전투. 불타는 농장에서의 총 대결. 좋은 총으로 사격한 캣 승리. 신이 가오로 비가 내리고 브래딘도 살고 그 엄마와 탈출자도 살아남았다. 11년을 기다렸다는 조씨는 컴백 안착 성공. 한순간도 잊은 적 없는 캣과 사랑을 나누며 행복하게 지낸다. 나타나지 말아야 할 자라면 끝까지 비밀을 이 세상에서 지키며 인생을 마감하는 것도 좋은 수다. 조씨는 언젠가는 캣이 자신을 찾아오기를 희망하며 산속 오두막집에서 살며 인터넷에 그의 글 흔적을 남겼다. SNS는 안 한다고 했는데 말이다. 마지막 숨어있던 잔불이 화르르 살아오른다. 아주 타이밍이 늦은 아버지 죽인 흉기에 남긴 또 다른 지문 감식 결과가 나온다. 술집에서 다툼하고 버린 흔적의 지문과 매치. 그날 아쿠아가 클린턴의 밀레 현장을 보았다. 클린턴은 아쿠아를 뒤쫓아가고 아쿠아의 주소를 경감한테 받아서 아쿠아의 현관문을 두드린다. 아쿠아는 진실을 가족에게 말하라고 하였지만 흥분한 클린턴 부엌칼을 집어들고 말았다. 티격태격. 더 이상 뒤로 물러나. 거짓으로 그녀를 대할 수 없는 그는 드디어 모든 것을 말했다. 처음엔 감추고 이제야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진심일 수 있을까? 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가릴래야 가릴 수 없는 사실. 11년의 한결같은 기다림이라고 순정의 선언으로도 눈가림과 도망 비겁이 미화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클린턴이 칼을 짚고 아쿠아를 위협. 휘둘러 우연히 들른 조씨가 싸움을 말리다가 그를 찔렀다. 캣은 알면 안 돼. 용한 무담처럼 들어온 높은 경찰 나리가 현장을 수습, 증거를 조작했다는 이야기다. 조씨는 말할 수 없는 죄의 무거움에 빨리 사라질 수밖에. 땅방 폭행 중 과실치사 사건에 그녀를 위한 정당방위 행위 중 과잉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업무방해죄와 이중교사죄, 증거인멸죄들이 11년의 시간이 지났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 결국은 그녀의 손을 잡고 자수하러 가는 거다. 경찰과 살인자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고통은 지속될 것 같다. 어쩌든 저쩌든 아버지를 죽인 사람과 한 침대살인은 몰랐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알아서는 불가능한 현실이다. 오발 사건이 발생하면 숨기려 하지 말고 조작하려 하지 말고 사건 현장은 그대로 보존하고 경찰에 자수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자는 단순한 진술이 새겨진다. 아름다운 시골마을 개농장에 번듯한 배출 연통 달린
불타는 야외 소각장은 왜 있는 건지 너무나 튄다. 여기 봐, 여기서 무수한 증거인멸 작업된 곳이요 한다. 우리 동네 시골에선 도루묵감통에 뚜껑 덮고 넘마 휴지들을 덮고 몰래 태우는 수준이다. 동물의 것은 진한 누린내가 퍼져 금방 발각된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생명 다한 것들은 자연으로 보낸다. 데이팅 앱이든 채팅방이든 온라인상의 만남은 항상 이심의 안경을 쓰고 일단은 주의하고 볼 일이고 가능하면 발을 담그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검증되지 않은 사진과 정보를 믿고서 돈을 뿌리는 자의 여유에 나까지 구태여 더할 필요 없다. 알면 안 되었던 것들과 이것이 1. 아버지가 부정부패한 형사였다. 2. 그는 성정체성 탐구로 남성과 동거 생활을 하며 두 집 살림을 하였다. 작금에 그게 무슨 특급 로맨스라도 될 수 있는가? 3. 능력 있던 경찰이 왜 가늘고 가는 악화를 제압하지 못하고 칼질을 해댔나? 트랜스젠더의 오리지널 근육 힘이 남아있는 건가? 4. 더 우연으로 사건 현장에 나타난 무슨 능력으로 경감은 사건 수습을 현장 조작과 살인자의 거짓 살인 고백 유도로 할 수 있는가? 구도사에서 통하는 특별 대우를 경찰이 무슨 백으로 받게 할 수 있는가? 6. 경감은 거짓 자백 교사는 죄가 너무 무거워 자칫 그 제법 뽑고 감옥으로 갈 수 있는 것임을 알고도 감내한 것인가? 친구 딸을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려고 사건자가 죽었다는 것을 은폐된 아버지의 2중 3중 생활을 재수사락 증거가 발견되거나 거짓 자백이 밝혀진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 재심 사유가 되어 재심 신청할 수 있다. 죽기 전에 거짓 자백이란 것을 녹취해야 하는데 정신 능력이 있어야 하고 정상적 정신 능력이 있어야 하기에 의심이 들기도 한다. 르번이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어서 말이다. 아리송한 작가의 교묘한 접점이다. 재심을 할 수 없다면 그냥 묻어놓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증거, 조씨의 지문과 증언으로 재심을 신청할까?